비밀번호 바꿨는데 점점점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약간 저희가 영상이 준비된 게 있는데 보시면은 정말 살 떨립니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피해자가 지금 얼굴이 잘 알려진 정신의학과 교수 오진승 씨입니다. 오진승 씨의 사연인데 그동안 스토킹 피해로 한 여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스토킹 관련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이런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저거죠. 이 개인 개업을 했어요. 오 선생님이.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물을 주고 있는데 여성이 다가왔어요. 문을 열고 다가왔고요. 여성이 보자마자 이제 보냈습니다. 뭐 저렇게 몰래 병원에 돌아가지고 다가오니까 뭐 주저앉기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방금 그게 그냥 문 열고 들어온 장면이었어요. 예. 병원이다 보니까 개업 병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몰래 싹 들어옵니다. 돌아서 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가가니까 결국은 또 가버리고 뭐 이렇게 한참 동안 뭐 요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좀 스토킹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업무 종료 후에 혼자 있었던데 왔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메시지도 보내고 DM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 보내면서 상당히 이제 접근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오 선생님은 아직까지 대응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 번만. 자,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종료돼서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저 사람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오진승 전문의는 혼자 있었던 거예요. 물 주고 있었죠. 물 주고. 뭐 실제로 연예인 중에 몰래 집에 들어와서 누워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혼자 놀라가지고 그거를 의도한 거죠. 없을 때 들어가서 뭔가 하여튼 하는 행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가세요 해가지고 내보냈고 지금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고 지금 그 도어락을 지금 만지고 있는 장면인데 모습입니다. 이야, 이거 참 그러니까 소장님 저희가 뭐 보통 이렇게 스토킹 범죄하면 남자가 여성을 한테 가해를 보통 이런 것만 상상을 했는데 와, 이거 뭐 당연히 완력으로 제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게. 근데 뭐 사실 남자 연예인들도 이제 스토킹 사례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성이 스토킹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 경험으로만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 남자 정신과 의사라던가 남자 심리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더하기 정신병리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되지 않지만 외국의 이제 정신과 닥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정신병리가 투사되기 굉장히 좋은 인물이 정신과 닥터나 상담사잖아요. 그래서 서랍 안에 권총을 둔다던가 아니면은 진료실 뒤에 비밀 통로를 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심신이 위협을 받을 때가 왕왕 있다고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여성이 스토킹인 건지 아니면 스토킹 더하기 어떤 정신병리적인 요소인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개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유튜브 구독자 70만을 자랑하는 이 오진승 전문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그래서 방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지 해가지고 비밀번호 그 도어락을 바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들어왔다고요. 그걸 뚫고. 이 부분이 저는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이게 비밀번호로 바꾸면 사실 들어올 수가 없는데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전문의 측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 아니면 알 수 없는 번호인데 다시 들어와서 집에 있는 것처럼 활동했다. 참 이 부분이 되게 무섭고 또 영상으로 확인된 거는 3번의 침입이지만 더 많은 침입이 있었다고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3단봉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도 주시는 부분이 있을 듯한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순간에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그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 몰래 들어왔으면 보통 흔적을 안 남기고 그냥 싹 빠져야 또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나왔지만 지금 쪽지 같은 걸 남겼다?
네, 그렇기 이게 때문에 뭐죠? 이제 이거를 이제 스토킹의 눈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여자분이 만약에 애정망상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뭐 이런 환상을 스토리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 둘은 원래는 사귀는 사이인데 아이고. 네, 어떻게 뭐 굉장히 슬픈 뭐를 인해서 좀 연락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메모를 남겨놓으면 내가 왔다는 거를 알 거라던가 하여튼 본인 안에서 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보니까 아 정말 뭐 따뜻할 것 같고 내 말을 이해해 줄 것 같고 이런 어떤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도 남겼다고 뭐 방패인 줄 알았더니 칼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패인 줄 알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근데 걱정스러운 건 망상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자, 근데 쪽지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문자도 왔죠. 네, 참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어. 고소를 하고 나니까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제 문자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방패인 줄 알고 다가갔더니 칼이었네요라는 문자가 온 겁니다. 이 여성이 보낸 거 알아챘는데 이 오진승 씨가 더 충격받은 거는 이 내용보다도 이 번호가 오픈되지 않은 사적인 번호로 왔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던 거지라고 더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잠깐 그 넘어갔는데 그 바꾼 비밀번호가 지금 뭐 이 핸드폰 번호가 알려진 것도 놀랍지만 비밀번호가 8자리였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 6자리 그 맞춘 것도 수백만 분의 1의 확률 경우의 수인데 8자리 비밀번호를 이게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 이 오진승 전문의가 지난 5월에 이 JTBC 방구석 일열 출연해서 본인이 스토킹 피해자를 상담했던 일화를 또 직접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한번 듣고 가시죠. 저는 일단 상대방의 의사를 좀 반해서 하는 것들을 저는 스토킹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안 해도 집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공격하겠다가 아니라 나 안 그러면 죽을 거야. 사실 이것도 스토킹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그러면 나 지금 뛰어내린다, 뭐 한다 이렇게 자해하려는 행동 자체도 이 사람이 불안하고 무서우면 폭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변호사님? 스토킹이죠. 스토킹이고 사실은 지금 4월 달에 스토킹 처벌 특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몇 년 만에 21차례 이상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됐는데 10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적용되긴 어렵고요. 그렇다면 지금 법규대로라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괴롭힘, 지속적 괴롭힘이라 해가지고 그건 이제 10만 원의 벌금 범칙금이에요. 그거 말고 지금 봤다시피 몰래 잠입했던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아하. 그렇지만 이게 3년 이내 뭐 징역 한 5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아이고. 1회 정도는 대부분 벌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복하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접근 금지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뭐 이게 반대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남성이 지금 피해자인 상황이잖아요. 예. 뭐 상황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승희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를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이러니까 자기를 상담해줄 정신과 의사를 또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토킹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스토킹은 지금 그 정신과 의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스토킹 범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스토킹했는 사람이 스스로 자해를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끝나는 범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스토킹 당하는 분들, 저분은 그냥 상담을 했지만 저희들은 사건을 보잖아요. 사건을 저희 눈으로 봤을 때 스토킹을 했을 때 스토킹은 오로지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랑을 하면 자기가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히 스토킹을 하면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신과 관계없고 나는 이 행동이 분명히 싫다라고 말을 하고 행동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양가의 감정이 있어서 다가올 때 조금 그걸 받아주면 그 사람은 그걸 100배, 1000배, 만배로 자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 않아야 되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그런 어떤 상황이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4월 달에 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10일 정도면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됩니다. 그러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셔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21일에 21일, 시행이 되네요. 자, 괜찮아요님이 그 도어락을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이런 걸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떠냐 이런 또 말씀들 해주시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